안병영 의정부 시장이 임기 내에 고용률 66%, 취업자 수 2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이를 위해 앞으로 12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자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부터 무급 휴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동두천 미군 부대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8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사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졸업식 등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뭔지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안병영 의정부 시장이 임기 내에 고용률 66%, 취업자 수 2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이를 위해 올해 1,2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대책 관련 12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주요 추진 과제로는 고산동에 건립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과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등이 꼽혔습니다. 안 시장은 이들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이 이루어져야만 일자리 창출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자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직 가능성을 밝히면서 동두천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한국인 노조 동두천 지부는 캠프 K씨와 캠프 호비에 중장비와 소방 업무를 하는 8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800여 명이 무급 휴직 상태가 된다면 가족 생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두천 지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11개 지부와 대책을 논의 중이며 한미 방위비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는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장 중심 종합대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증상으로는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서 조기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간 역학조사관 5명을 도지사 권한으로 임명하는 등 민간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현장 중심의 민관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간의 모든 가용한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조기에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방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외국인 종사자 중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방문자와 접촉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의심 환자를 신속히 선별하기 위해 선별 진료 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와 평택시엔 방역용품과 손세정제,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총 6억 원을 방역대책비로 긴급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식과 연수회 등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호 기자, 경기도 교육청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학생 그리고 교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 2,392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교사와 교직원을 전수조사했는데요. 모두 12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은 8명, 교직원은 4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후베이 성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의 소속 학교는 개인정보 공개 문제와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밝히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주인 것을 감안하면 귀국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학생과 교직원은 집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 조치된 사람은 학생 3명, 교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며 이 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않아도 학생과 교사는 출석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가 격리된 학생과 교사는 가정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혹시 있을 추가 발병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제 곧 졸업식 시즌인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만큼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졸업식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유동적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는 취소나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졸업식과 종업식 등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최종 판단은 학교 내부 논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학교 졸업식이 대부분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몰려있는 만큼 졸업식 개최 여부는 이번 주나 다음 주쯤 학교별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졸업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졸업생들은 공식 행사 없이 각 반별로 교실에서 졸업장을 나눠주며 조촐한 졸업식을 치르거나 아예 학교에 오지 않고 졸업장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학교는 졸업장을 택배로 발송한 곳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다음 달 7일까지 계획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원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교육법 연수를 무기한 연기하고 학교 운동부의 해외 전지 훈련도 모두 취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졸업식도 문제지만 이제 곧 개학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개학을 한 학교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나 휴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휴업이나 개학 연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개학 연기를 권고하거나 이미 개학한 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하게 되면 각 학교장이 수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1월에만 초등학교 28곳, 중학교 20곳, 고등학교 31곳 등 79개 학교가 이미 개학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 개학하는 학교는 264개 학교로 경기도 전체 학교의 14.3%가 1, 2월에 학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0%에 가까운 서울시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혹시 있을 사태 악화에 대비해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앞서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평택시는 31일까지 관내 423개 어린이집과 108개 유치원에 대해서 휴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고양시는 휴원령을 유보한 상태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누구보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김호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안감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의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여론은 지금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인종 차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길에서 중국인들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감염됐을까 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는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우한시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그래서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 최대한 막아서 저희 나라는 바이러스를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행 왔다 가는 사람들은 좀 꺼려지겠죠.
한편 일부 상점들이 모든 중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게 저기가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람들 살고 보는 거지. 그거는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식당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방한 거 좋은데 또 그 중국인들도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앞에 뭐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고 인권인데 조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좀 멀리하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서로가 협조해서 이렇게 아프고 뭐 할 때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질병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질병을 막고서 좀 나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이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원 자격은 연천 거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공동체 시설 개선과 활동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연천군 일자리 경제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천군이 2020년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쌀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리 이론과 실습 등으로 꾸려졌는데요. 교육은 3월 2일부터 7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지원받습니다. 경기도가 식품과 환경 등 민생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민생범죄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요청하고 식약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 외에도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해 위반 행위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오전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중국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차츰 하늘이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평년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교차도 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기상 변화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